이제 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발효란 이렇게 해서 아카데믹한 정의, 책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아카데믹한 정의란 뭐냐? 아카데믹한 정의는 식재료죠, 식재료. 식품이에요, 식품. 이제 식품에 이제 미생물이 작용을 하죠. 식품은 이제 미생물이 작용을 해서 식품을 어떻게 만들어요? 변질을 시켜요. 변질을 시키죠. 변질을 시키는데 이 변질이 인간에게 이로운 경우와 해로운 경우로 나눠요. 해로운 경우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로운 경우를 뭐라고 불러요? 발효. 그리고 해로운 그 경우에는 그죠.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발효란 식재료에 식품에 미생물이 작용해서 식재료를 변질시키는데 이로운 경우와 해로운 경우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식재료를 통으로 발효시키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식재료의 구성 성분들을 미생물이 작용을 하면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식재료의 구성 성분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수화물을 얘기했죠. 근데 이게 탄수화물만 발효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탄수화물 말고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서양에서는 단백질도 많이 발효를 시키고 지방도 발효를 시켜요. 지방. 그래서 탄수화물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알코올 발효가 있어요. 알코올 발효. 그리고 유기산 발효가 있죠.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와 유기산 발효. 유기산 발효에는 뭐가 있냐? 예를 들어 유산 발효, 초산 발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산, 초산 발효. 그리고 구연산 발효도 있어요. 구연산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것은 유산과 초산인데 구연산 것들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단백질 발효가 있어요. 단백질을 발효시키면 아미노산 발효가 있어요. 아미노산 발효 해가지고 글루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글루탐산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글루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메티오닌, 리신 많이 들어봤죠? 메티오닌과 리신 그런 발효를 만들어내고 대사성분을 만들어요. 아미노산 발효를 통해서 자 지방을 발효시키는 지방을 이제 변질시켜서 발효시키는 게 글리세린 발효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핵산 발효도 있어요. 핵산 발효. 단백질의 핵산 발효, 아미노산 발효, 글리세린 발효, 알코올 발효, 뭐 유산 발효, 초산 발효 여러 가지 이제 발효 형태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발효가 있고요. 이러한 발효를 통해서 이제 식재료를 발효시켜서 만든다든지 기능성 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재료라든지 의약품 재료 소재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식재료. 미생물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죠. 여러 가지 미생물 뭐 제가 딱 만드는 사람은 뭐 다 알지는 못하고 우리가 이제 크게 아는 게 뭐냐면은 뭐 효모균류, 그다음에 유산균류, 그다음에 뭐 초산균류 정도 우리는
쓰죠. 이 안에 이제 효모균에도 종류가 많고 유산균에도 종류가 많고 초당균 종류가 많다고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곰팡이도 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곰팡이 쓰죠. 곰팡이.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쓰지만 땅에서는 효모균과 유산균을 우정으로 하면서 초상균류도 작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곰팡이도 작용하고요. 곰팡이도 작용하지만 초상균류와 곰팡이는 의도되는 건 아니고 부수적으로 부가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 의도되는 균류는 효모균류와 유산균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이제 변질에 있어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이 변질이 정도가 있다라고 변질에 정도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 정도 변질의 정도가 되게 중요하고 변질의 이제 종류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변질의 종류를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변질에는 종류에 팽창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사산물의 생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식재료의 분해가 있다. 그리고 분해에도 다시 정도가 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어떻게 파악하냐? 분해 정도를 산가 SD 밸류라고 하면서 산가를 제가 어제 적었어요. 산가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산가까지 기억나죠? 이렇게 딱 기억을 한다.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변질의 정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발효란, 팽창, 단순 팽창, 그 다음에 대사산물의 생성, 그리고 식재료의 숙성. 그럼 일반 빵, 냉동빵은 요 세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팽창까지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부피감을 극대화시켜서 가볍고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빵을 쭉 먹고 오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셀리악병이라는 게 있는데 셀리악증이라는 알레르기가 있는데 셀리악증이 뭐냐면 단백질 알레르기 셀리악병이라는 게 있어요. 셀리악 단백질 알레르기도 유발되고 그다음에 소화도 안 되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100세를 건강하게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성분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곡류의 껍질에 들어있다. 그래서 곡류의 껍질과 이제 다른 이제 부재료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성분들 이러한 것들의 효과적인 섭취를 위해서 이제 발효가 좀 숙성이 필요하다. 발효에서 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포인트가 어디로 바뀌었다? 숙성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숙성에 대한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팽창, 발효미생물의 대사산물, 신진대사산물의 생성, 그 다음에 숙성, 이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팽창, 두 번째는 대사산물의 생성, 세 번째는 그 대사산물과 효소에 의해서 식재료의 분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시간.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죠? 에릭 헤제르가 저온 숙성을 몇 시간 시킨다고 했어요? 15시간. 우리는 몇 시간이에요? 48에서 72시간. 오전 수업은 매일매일 수업을 하니까 18시간. 이게 18시간이 아니라 20시간. 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숙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해했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해요. 저온 숙성 몇 시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또 작년에 시바 2017년 서울 인터내셔널 베이킹 어페어라는 베이커리 어페어 시바라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제가 뭐였어요? 72시간 저온 숙성. 그리고 고령화에 의한 근로자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 근력이 어떻게 떨어져요? 자동화와 그리고 72시간 저온 숙성이 주제였다. 그걸 타이틀로 해서 그 행사가 진행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부스 하나하나에 외국에서 들어온 거대 기기 장비 파는 회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나이를 다 깔았어요. 그들만큼 과연 한국의 빵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흐름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행사장이 필요합니다. 행사장에 가면 작년에 행사장이 그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죠? 시간. 최고는 몇 시간? 72시간. 72시간. 이해했죠? 상황을 딱 이해하는 거야. 이제 천연 발효란 천연 발효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향하는 발효는 무슨 발효예요? 분해죠, 분해. 우리가 지향하는 발효는 이제 분해, 무슨 분해냐면 식재료의 분해죠. 식재료, 식품의 분해, 식재료 및 식품의 분해, 이 분해를 우리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빵은 어떻게? 볼륨을 극대화 하셨죠? 냉동빵, 일반 빵의 발효 포인트는 볼륨을 극대화시키는 거야. 자, 볼륨을 극대화시키려면 발효 미생물 중에서, 자, 발효 미생물은 네 종류가 이용되어 있죠. 무슨 균이에요? 곰팡이균류, 효모균류, 유산균류, 추산균류, 이 네 종류가 빵 발효에 작용을 하지만 어떤 균류를 우점으로 해서 쓰면 좋아요? 효모균류. 자, 그 효모균류 중에서도 그 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술 중에서 탄산이 가장 많은 거 맥주. 자, 맥주 중에서도 크게 둘로 나눠져요. 저온 발효 맥주와 고온 발효 맥주. 저온, 고온. 고온은 에일 맥주, 저온은 라거 맥주. 아셨죠? 자, 그러면 에일 이스트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낼까요? 라거 이스트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낼까요? 에일. 그러면 이제 이 에일은 학명은 아니에요. 학명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에, 이게 학명이야. 그 다음에 라거는 칼스버거, 많이 들어봤죠? 제니시스, 칼스버거 제니시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 시험 문제잖아, 그죠? 그 이제 알겠죠? 시험 문제 내는 이유. 그래서 가스 발생력이 가장 뭐예요? 좋은 거야. 가스 발생력이 가장 좋은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제 효모를, 사카로미세스를 또 분석을 해야 돼. 어떤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어떤 경우에 에틸알코올을 만드는가, 어떤 경우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요? 호기성일 때. 그러면 이제 빵반죽을 만들 때 호기성이 몇 시간일 때까지가 호기성인가? 1시간 미만. 그 이유는 현기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호기성이 어떻게? 전부 다 분할을 해버리는 거죠. 빵 다 분할하잖아. 그리고 둥글리 갈 때 탕탕하게 산소 집어, 가스, 그 안에 이산화탄소 전부 다 배출시키는 거야. 탕탕하게. 그 다음에 또 그 성경할 때 밀대로 때 확실하게 밀어버리잖아. 밀어버리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빼는 거고, 그 안에다 뭘 집어넣는 거예요? 산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호기성. 그러면 효모는 뭐예요? 발효를 하지 않고, 즉 에틸알코올을 만들어내지 않고 계속 이산화탄소를 극대화시키면서 볼륨을 크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그런 빵이야. 그런 빵 우리는 아니라 손님들이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빵 아니야. 빵이라고 하는 것은 곡류의 영양성분의 효과적인 섭취야 라고 생각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생긴 거야.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많은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식재료, 식품의 분해. 그래서 유산균에 뭐가 있냐면 배추를 분해시키는 김치, 그 다음에 우유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치즈,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 우유의 지방을 분해시키는 발효버터도 있어. 발효버터, 지방도 발효시키는 얘들은, 그죠? 발효버터도 있어. 얘들 아까 했잖아, 글리세린 발효 얘기했잖아요. 되게 중요해. 우리는 있어 없어요? 지방 발효 없어요. 지방 발효 되게 중요하고, 체조직을 키우는 데는, 체조직은 뭐가 만들어요? 지방이랑 아미노산이 만들어요. 체조직. 골격은 누가 만들어요? 무기질이 만들어.
그 지방을 섭취해야 되는데 지방이 어떻게 돼? 예, 피부 쪽으로 가야지. 그게 발효예요. 발효의 중요한. 뜬금없이 얘기를 해서 좀 전후사정 모르고 들으면 또 그러지만 아는 사람은 되게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데 김치, 치즈, 발효버터, 된장, 춘장, 청국장 이런 장류 다 이거 다 발효죠. 뭐예요? 식재료를 분해시킨 발효. 식재료를 분해시킨 발효.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빵은 어때? 이런 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류. 그러면 우리는 뭘 분해시켜요? 빵 중에서 곡류죠, 곡류. 우리는 곡류를 분해시키는 거야.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리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오늘 반죽 칠 거는 뭡니까? 오트밀, 귀리도 들어가는 거야. 다양하게 넣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김치, 치즈, 발효버터, 된장과 다른 우리의 빵은 부피감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해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뭐에 볼륨이 있어야 돼. 부피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에 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분해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볼륨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고, 볼륨을 극대화시키면 분해는 적어지는. 서로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천연 발효빵은 뭐 하는 거다? 곡류를 분해시킨 빵을 만드는 이 발효 메커니즘. 천연 발효는 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김치도 천연 발효고, 치즈도, 발효버터도, 된장도 천연 발효고, 곡류를 이용한 빵도 천연 발효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네. 김치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짜서 한계가 있지. 그러니까 탄수화물, 밥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김치를 딱 먹진 않잖아요. 된장을 퍼먹진 않잖아요. 된장가루가 있긴 해요. 근데 된장가루를 밥처럼 퍼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우리의 또 밥은 또 어떻게 됩니까? 밥은 또 문제가 있죠. 밥은 발효식품이 아니고, 빵은 이제 발효식품. 이렇게 만들 발효. 자, 임상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빵은 냉동빵을 얘기해요. 냉동빵은 역시 밥보다 못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한 그 서양 사람들이 먹는 빵이 우리의 냉동빵을 빵이라 하겠냐 이거. 파리바게뜨 빵을 빵이라 하겠냐 이거. 그건 빵이 아닌 거야. 자꾸 빵순이 하면서 파리바게뜨 빵 기름지고 설탕 많이 들어간 빵을 먹는 걸 빵순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 빵순이가 아니라 그건 당순이. 당을 즐겨 먹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순이. 자꾸 방송에 나와서 빵순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빵순이가 아니야. 너를 디스하고 싶어. 너의 이름은 나는 알지만 그냥 너도 알지? 네가 누군지. 그런 애들은 아니야. 빵순이가 참 이상한 빵순이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빵순이라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빵순이들은 진짜 머리도 좋고 뭡니까? 아들 아이도 건강하고 이래요. 다 유럽 애들 다 그렇잖아. 자, 또 하나 더 얘기합시다. 우리의 장수하는 노인들, 그럼 오래 살아야 되잖아. 음식 먹으면. 자, 우리의 장수 노인들은 어때요? 키 작고 왜소하잖아. 서양의 장수 노인들은 어때요? 키 크고 뚱뚱하네? 뭐냐면 발효빵이라든지 발효고기 이런 것들, 발효지방 이런 걸 먹으면 혈관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혈관에만 안 쌓이면 돼요. 어디로 가면 체지방으로 가면 체조직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가 큰데도 오래 살잖아요. 우리는 뭐 등치 크면 다 일찍 죽어야 돼요. 왜? 지방을 발효시키지 않고 단백질을 발효시키지 않고 섭취하니까, 당을 발효시키지 않고 섭취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에 다 쌓여가지고 체조직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 문제. 그러면 이제 아니 세상에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뭐 진짜 바르게 안 살아서 이 모양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힘이 중요한 거지. 힘. 머리 좋고 힘이 좋고 근성 있고 이래야 되는데 먹는 게 다 결정하는 건데 이상한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냉동빵. 일본에 많이 가서 저렴하고 맛있는 일본 음식 많이 먹고, 그건 일본 사람은 먹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초고령화 사회를 살 수 있는 노하우가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딸들도 가면 돈키호테를 간다고 거기에서 파는 것들은 그냥 너희들 먹고 죽어라 이런 거 허니버터칩 같은 그 너희 먹고 죽어라 하는 것들을 그냥 쫙 갖다 놓고 그냥 싸게 파는 거지. 일본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진짜 장수 음식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들어오지도 않고. 자, 천연 발효. 발효는 뭐예요? 이제 나왔어요. 이제 천연 발효는 분해야 분해. 그러면 이제 분해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얘기하면 이제 수업이 끝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분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해. 이 분해를 하는 방식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물리적 분해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 숙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분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숙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성. 물리적인 숙성, 물리적인 분해. 두 번째가 뭐냐면 화학적인 분해. 화학적 분해가 있어요. 세 번째가 들어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반네트통에 들어가는 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반죽의 되기. 아까 방금 얘기했네.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밀가루 기준 물의 양이 65 전후면 얼마? 뭐로? 면포. 그 다음에 75 전후면은 반네트통. 85 전후면은 반네트통에다 면포 까는 그 면포. 그 다음에 90이 넘어가 100. 이것도 할 거야 우리가. 책이 없는데 시간표 없는데 한번 해드릴까. 무반죽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해드리는데 무반죽법 해드릴 텐데 그게 100이야. 밀가루 기준 얼마? 100. 틀에다가 기름 발라서 넣는단 말이야. 이렇게 반죽의 되기에 따라서 어떻게 성형 방식이 틀려. 이거 주문해서 이번 기술부터 해드리려고. 72시간짜리. 72시간. 처음에는 시간이 짧았어요.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서 다양한 걸 넣을 수밖에 없어. 이제 100시간 넘어가면 쿠파트까지 연구해야 돼. 쿠파트 넣어야 돼. 그럼 100시간 끌 수 있겠다. 자, 이제 하여튼 재료들도 다양한 거 부재료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너무 이게 입맛에 안 맞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로 가면 입맛에 쫙쫙 맞아요. 쫙쫙. 맛있다. 맛있다. 어제 우리 그렇게 투덜거리는 저녁반 학생이 선생님 맛있네요. 근데 끝났어. 정리됐어요. 그리고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맛있네 하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맛있네 하면. 지금은 익숙지 않다 보니까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몸에 좋은 건강한 맛이네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끝냈는데 심하면 막 얘기도 해요. 맛없다고. 그 입맛에 안 맞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천연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해에 대한 이야기고 분해를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물리적인 분해라는 게 뭐냐? 자, 이거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리할 때 다 쓰고 있어. 자, 스테이크에 스파이크 해머라고 해서 사각으로 됐는데 그 필름 있잖아. 그걸 가지고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또또또 이렇게 때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씹기가 용이해져서 저작작용이 어떻게 돼요?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소화가 빨리 되는 거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물리적이라는 게 이제 힘을 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빵반죽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믹싱을 하죠. 믹싱을 많이 하면 발효가 짧아져요. 왜 그러냐? 물리적으로 많은 힘을 가해서 분해를 시켰기 때문에 생화학적 발효 시간이 어떻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힘을 가하는 것만 물리적인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 뭐냐면 열을 가하는 것도 물리적이라고 해요. 물리적인 숙성.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숙성을 음식에 부여하면서 동물과 차별화됐다는 얘기 아십니까? 화식이에요. 화식. 이게 물리적인 숙성이에요. 화식. 열을 가하는. 왜 이 얘기를 하냐? 생식주의자도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내가 역사를 얘기하잖아.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 동물과 구분이 된 기준이 뭐예요? 화식을 하면서부터요. 화식. 근데 그 사람은 뜬금없이 생식을 해야 되겠다고. 쌀을 뭐 이렇게 씹어 먹어. 생쌀을.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걸. 자, 인간이
생식을 함으로 보는 생식에서 화식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강한 저작작용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금니 이 부분이 어떻게 돼? 근육 발달이 어금니 쪽에 이제 근육이 발달되지 않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두개골이 이게 음식물에 들이대고 씹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발달이 되는 거야. 근육과 뼈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머리의 두께가 어떻게 되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뇌가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식을 하면서부터 저작작용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근육이 빠지는 거야. 여기가 얇아지고 머리는 어떻게? 두개골이 얇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머리가 뇌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혀가 어떻게? 나불나불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유할 수 있는 뇌 용량이 커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떠들어내듯이 나불나불 한 것이 나불나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운동을 많이 한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말수가 이렇게 되면서 말수가 좀 적잖아. 가끔 나불나불 하는 애들도 있긴 한데 걔들은 운동으로 탑은 아니야. 나불나불 하는 애들은 탑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또 앉아서 사유하면서 이제 나불나불 하게 되는 거지. 대부분 운동을 아주 진지하게 하신 분들은 별로 말수가 많지 않아요. 싸움 많이 하신 분들도 별로 말을 많이 안 하시고. 근데 뭡니까? 앉아서 맨날 공부하는 애들은 그리고 쪽쪽 빨던 애들 여기가 어때요? 평소에 저처럼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제가 나불나불 많이 하잖아. 자, 책을 많이 읽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식도 그런 얘기가 막 나와. 생식주의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니야. 생식은 아니야. 아시죠? 생식을 하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영양성분의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효과가 있겠지. 자, 이 아이가 열량을 높은 것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애가 기본이 뭐야? 똥똥해. 그럼 걔를 생식을 시켜면 효과가 있겠지. 처음에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해서는 효과가 없어지죠. 자기가 이제 몸에 축적해 놓는 영양성분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야?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생식주의자 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 생식주의자들이 요령이 있어요. 생식주의라고 하지 말고 생식을 익히지 않고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서 발효를 시킨 다음에 생식을 하는 거야. 요 방법은 좋죠. 요건 괜찮아. 그러니까 미생물을 활용해서 충분히 분해를 시킨 다음에 그걸 먹는 거야. 열을 가하지 않고. 그러면 이야기가 되죠.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요 방법. 요 방법. 그러니까 요 방법을 쓰는데 굳이 내가 또 가르쳐 줄 필요 없어지니까 그만하고 그거 또 보시면 또 데이트 스토리 돼요. 그건 되는데 그냥 뭐 생살을 막 씹어먹고 막 이러시는 건 좀 이런 곤란하다. 물리적 숙성 얘기했거든요. 다음부터 화학적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 인위적인 화학적인 숙성이 있고요. 인위적인 화학적 숙성이 있고 천연의 자연적인 화학적 숙성이 있어요. 자연적 화학적 숙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염 아시죠? 소금 같은 거 염류를 이용하거나 그리고 천연의 산, 과일의 산자, 파인애플, 뭐 레몬 이런 거, 키위 이런 데 산 있잖아요. 효소도 있지만 효소는 안 돼. 산이야. 산을 가지고 또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된장을 담글 때 수술 넣어서 pH를 높인다든지 산유를 넣어서 pH를 낮춘다든지 하는 그런 작용으로 숙성을 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천연의 자연의 숙성, 화학적 숙성이에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인간이 이의적으로 만들어낸 산을 이용해서 숙성을 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산, 황산, 인산, 염산을 가지고 숙성을 pH를 낮추어서 숙성을 시키거나 우리 지금 그거 먹고 있어요. 그러거나 그리고 인간이 이의적으로 만든 유기산이라 할지라도 아까 그 무기산이에요. 유기산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이의적으로 만든 유기산은 안 좋아요. 그것도 안 좋아. 그 유기산은 누가 만들어내야 돼? 유기산은 이제 초산, 젖산,
여기 나와 있죠. 구연산, 뭐 이런 주석산, 이런 사과산 이런 것들이 다 미생물을 활용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산이고 이 산을 가지고 식재료를 분해시키는 것은 좋아요. 이런. 그래서 화학적 숙성은 우리가 이제 화학적 숙성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이 수업이 있는 건데 이 화학적 숙성을 화학적 숙성은 안 되는 거야. 화학적 숙성은 우리가 그러니까 무기산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합해서 만든 미생물을 활용하지 않고 인간이 화학적으로 이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유기산, 무기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무슨 빵이야? 냉동빵, 일반빵, 제빵 계량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있어요? 황산, 인산, 염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을 배경하는. 그러니까 요게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이 빵을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 천연바르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숙성은 뭐다? 생화학적 숙성이야. 이 생화학적 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 미생물 네 가지죠. 네 가지. 곰팡이균류, 그다음 초산균류, 효모균류, 유산균류.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그리고 이것들이 분비하는 효소와 대사산물 이것을 이용해서 식재료를 분해시키는 것. 이걸 뭐라 한다? 생화학적 숙성이라고 이 생화학적 숙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천연발효라고 한다. 천연발효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화학적 숙성을 이용해서 하는 조리법은 우리도 옛날부터 있다. 이제 산을 가다가 백사를 만납니다. 녀석을 어디에다? 술에다가 담아서.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돼지의 사태 중에서 돼지 부위 중에서 가장 소화가 안 되는 사태 뒷다리 사태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묵은지를 넣어서 푹 삶는다든지 농담이에요. 천만 그 애완견 시대에 반려견, 애완견도 아니야. 애완견은 학대죠. 반려견 시대에 이런 농담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농담이에요. 농담. 동날에 멍멍이가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지나갔던 그 나이 많으신 뭐 80대 뭐 분위기야. 농담 삼아 덕담으로 녀석 된장을 발라줄까 뭐 이런 농담을 하시잖아요. 이거 농담이에요. 농담. 뒷사실 안 돼. 이런 농담이 옛날에 있어서 지금 얘기했다가 큰일 나죠. 미투보다 더 사회적 부자가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농담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육고기를 뭐에다 된장에 발라서 먹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했어요. 이게 뭐다? 바로 생화학적 숙성을 통해서 뭐해? 식재료를 분해시키던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뭐해? 있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거 꼭 뭐 집어넣어요? 식초 같은 거 집어넣어서 많이 넣고 그러잖아. 식초. 그러면 살균과 더불어서 분해. 그리고 서양 애들은 뭡니까? 발사믹 식초를 싹 뿌려서 샐러드에 뿌려서 먹듯이 우리는 뭐해? 식초를 싹 나물 무치듯 식초를 싹 데친 다음에 식초를 뿌려가지고 양념해서 이런 문화. 이해하셨죠? 이건 다 했던 거야. 근데 빵만 안 하고 있던 거야. 빵만. 누구 때문에? SBC 그룹의 허 회장님 때문에. 허 회장님이 이 모양을 만들었죠. 허 회장님께서. 그래서 허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천연바르빵 넘어가야 돼요. 냉동빵 안 됩니다. 냉동빵 안 됩니다. 그 닭 속혈처럼 찢어지는 빵 안 됩니다. 허 회장님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런 빵 안 됩니다. 그런 빵 안 됩니다. 그런 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셨죠? 생화학적 숙성. 생화학적 숙성.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빵 뭐예요? 생화학적 숙성. 그럼 이걸 그럴싸하게 손님한테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이렇게 얘기해봐. 손님 빵 안 사 먹어. 그죠?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손님을 이렇게 빵 사러 왔는데 냉동빵 사러 오셨는데 기름지고 고소한 냉동빵 사러 왔는데 내가 막 붙들고 한 40분을 이러고 얘기해. 손님이 다시 나와. 다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어떻게 한다? 상징화, 이미지화, 기호화한다 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고 했어요. 아셨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한 얘기를 어떻게 해? 하나의 뭐예요? 이미지로, 기호로. 그러면 이제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천연바르빵을 팔지는 않는데 제일 이미지를 잘 하셨던 분 중에 베스트는 밀도.
자, 식빵 전문점이야? 식빵. 저는 있잖아요. 천연 발효빵은 빵 만드는 공정 중에 온도, 습도,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시간이에요. 숙성의 정도는 뭐에 결정된다고 했어요? 시간. 그렇죠? 온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재료, 염료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분의 밀도에 이것을 이제 이미지와 상정한 사람이 틀렸냐 맞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온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있잖아. 이거에 여기에다 이거 다 그렸어. 그리고 밀 모양을 어디에다 그렸는데? 하여튼 밀 모양을 어디에다 그렸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식빵 전문점. 온도가 중요하다. 상호명은 밀도야. 그 다음에 또 훌륭하신 분 중에 프로테나인 이주하 선생님인데 이주하 선생님은 거의 뭐 독창에 가까워요. 저는 이주하 선생님 책이 절판된 게 너무 가서 개인적으로 이주하 꼭 도서관에 가서 찾아야 돼. 가격대는 지금 절판 이후로 책 가격이 2배로 올랐어요. 중고가 2배. 3배 준다고 내가 팔 수 있어요. 이주하 선생님 책 좋아요. 그분이 독특한데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액종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그 액종 효소 발효액이라고 재해석하면서 빵에다 막 집어. 다우림이냐. 판사님과 연계해가지고 막 하셨는데 꼭 그 책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하 선생님. 고상진 선생님 책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좀 그렇고 이주하 선생님. 고상진 선생님은 진짜 탁월하신 분이죠. 이거 큰일 났네. 나한테 배웠다. 고상진 선생님 최고예요. 고상진 선생님은 나이가 어리셔요. 되게 젊으신 30대도 안 되신 분이신데 20대, 30대가 거예요. 진짜 고상진 선생님의 훌륭한 점은 옳고 그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고요. 따지고 싶지 않아요. 허점이 많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되게 훌륭하다는 거 어떤 부분이냐면 남들이 가지 않은 길, 자기가 먼저 그 길을 개척했어요. 책으로. 자기는 천연 발효 메커니즘은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서 제가 25년 전에 배웠다고 했잖아요. 있었는데 이게 이 시점이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누구도 책을 안 만들었을 때 홈베이킹서를 그분이 만들었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높게 치고 싶어.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빵에 대한 무엇에 대한 그 문제 인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걸 정확하게 보고 책에다 넣었어요. 근데 다 틀려. 근데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근데 아까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책을 만들어서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맛이 없어.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책이 팔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장사 안 돼요. 카메라 안 나오는 거 다행히 봤어요. 저도 잘 알아요. 내가 다 만들어 왔거든. 다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론적으로나 이게 만들어 보고 했는데 다 아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분은 너무 훌륭해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좋은 부분으로 와야 돼. 밀도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이 밀도의 브랜드를 모 건설회사에 팔았어요. 최고가 최고. 존경스러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정확한 진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죠? 그걸 비즈니스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비즈니스 못해 학자가 돼야 돼. 학자. 아셨죠? 학자가 돼야 되는 거고 비즈니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듣고 싶어하는 얘기. 정확하게 찍었어. 그 어린 나이에. 나 진짜 너무 대단해. 너무 진심이에요, 진심. 농담. 우리 허 회장님도 되게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나를 안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계속 디스하고 불러줄 때까지 디스해요. 허 회장. 어마어마하신 나이 많으신데. 자 그러면은 그 생화학적 수성의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천연 발효. 자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팽창 그리고 대사성분의 생성, 식재료의 숙성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 팽창은 일반 빵, 냉동빵,
그리고 대사선물의 생성은 술, 식초 그리고 그 다음에 식재료의 숙성은 김치, 된장, 치즈, 발효버터 이런 거다. 됐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세 가지가 다 끝났어요. 자, 우리가 지향하는 빵은 어떤 빵이에요? 생화적 숙성을 지향하는 거죠. 숙성. 자, 숙성으로 넘어왔어요. 숙성에는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인 숙성, 화학적인 숙성, 생화학적 숙성. 자, 물리적인 숙성은 뭐예요? 기계적인 힘을 가하거나 열을 가해서 분해시키는 거. 화학적인 숙성은 두 가지 또 나눠줘야 되죠. 인위적인 첨가물, 천연 첨가물을 이용한 화학적인 숙성. 자, 인위적인 첨가물이 뭐예요? 무기산, 그 다음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합한 유기산. 이걸 가지고 숙성을 시키는 거. 종류의, 자, 빵에 들어가는 종류 뭐예요? 황산, 인산, 염산 다 들어가 있어요. 소량. 일 섭취 허용량이라고 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아셨죠? 그것에 대한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반발이 나온 거예요. 그거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천연 발효빵을 드시는 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화학적 숙성해야죠. 자, 생화학적 숙성. 그런 반반, 그런 인식이 없는데 생화학적 숙성에 천연 발효빵 저 시촌에서 해서 망한 친구 제가 알아요. 망한 친구 알아요. 아시죠? 옆반에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친구, 그분의 절친이야, 절친. 망했어. 그러니까 손님이 모르는데 들이대면서 가르치겠다 이러면은 망하는 거야. 아셨죠? 우리 학자 아니에요. 우리 빵 만든 사람이지. 정확하게 자기의 직분을 잘 생각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적 숙성. 생화학적 숙성은 뭐예요? 발효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 발효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신진 대사산물. 이 효소와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식재료를 분해시키는 게 생화학적 숙성이고, 이 식재료를 분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시간. 시간에 의해서 그 분해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 장명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이주하 선생님 얘기하다 끝났죠? 이주하 선생님의 이름이 프로테나인. 9일간에 걸쳐서 빵을 만든다. 9일. 언제부터냐면 종 만드는 시간까지 다 넣은 거야. 아셨죠? 프로테나인. 그러니까 시간. 몇 사람이 프로모션 했는데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주 뭐 그 밀도만큼 성공을 못 봤어요. 밀도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왜냐면 빵을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빵의 분류와 천연 발효 메커니즘의 적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 막 찔러대면 안 돼요. 빵의 분류가 다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식빵에 대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추억으로 먹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을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먹지, 새로운 걸 먹지 않아요. 새로운 건 언제 먹는 줄 아세요? 네. 젊었을 때 있잖아요. 젊었을 때. 여자분들, 성별로 하면 여자분들 20대 전후나 이제 새로운 걸 찾지, 그 이유가 넘어가본다든지, 남자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먹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식빵은 어떤 게 있냐면 1960년대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밀을 먹으라고, 싸니까 미국 밀 먹으라고, 홍분식 장려운동, 한 끼는 국수 아니면 빵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70년대, 80년대 많은 아버님들, 형님들이지, 아버님은 아니고 아버님들이 그분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셨죠. 구로공단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종합상사에서, 대기업 종합상사에서 근무하셨고요. 그 다음에 공부 못하신 분들은 구로공단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끼를 뭐래요? 샌드위치, 식빵. 이 추억이 있는 거예요. 단팥빵에는 단팥빵의 추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빵의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 추억이 있는 빵이죠. 천연 발효빵은 추억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들어가요? 90년대 이후에 여행 자유화. 그러니까 1달러당 700원, 600원. 미니멈일 때 600원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1,100원. 600원이었어요. 내 한 달 공급이면 유럽을 갔다 왔어요. 아름다워. 지금 한 달 공급이 유럽 못 가. 그때는 갔다 왔어요. 와, 유럽을 갔다 왔어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진짜 유럽의 빵들 막 겪어보고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 외국인들과 많이 접하면서 외국의 빵들, 진정한 빵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천연발효빵이 이제 되고 있고요.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천연 발효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